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의 위험, 미국 증시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좀 미국 증시의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6월 20일에 TWM에 저였습니다. 러셀 2000 지수 레버리지 인버스 ETF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 6월 20일이 언제냐 하면은 이때예요, 이때. 2월 20일은 이날입니다. 6월 20일 이날에 매수를 진행해서 현재는 6.2%, 약 6.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걸어두고 있는데 일단은 매수가 되지는 않았어요.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현재 6%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런 해지 자산들의 변동성, 가격이 변곡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인버스라던가 혹은 다른 해지 자산들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 증시의 조정이라던가 혹은 미국의 AI 버블이 조만간 좀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짜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제가 이런 글을 좀 적어드렸어요. 부채 협상 타결이 진행될 때,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이 진행될 때 5월 19일이죠. 일단 이때는 기대감만 있을 때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증시가 아니라 채권 시장과 금리입니다. 예상대로 타결될 경우 채권 공급이 증가하면서 금리가 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채권의 변동성이 대략 한 3%, 3.34%에서 3.73%까지 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채권이 이 정도로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한 급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시는 좋은 점을 바라보고 있지만 금리가 재상승하고 유동성이 채권 쪽으로 빨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때 이후에도 주식 비중을 거의 꽉 채우면서 가장 큰 수익,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특히 최근에 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혹은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비중을 굉장히 빠르게 줄였어요. 중국도 수익 보고 있던 것들을 전량 매도한 상태이고, 미국 증시도 굉장히 많은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분에 금리 인상 확률이 오르고 있고 단기 금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불확실성이 산재되어 있는 시기인 만큼 차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차분히 그리고 신중하게 나아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10일의 글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난주 미 의회가 부채 한도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미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현금이 떨어진 미 재무부가 곧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이 예상되면서 또 다른 미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부채 한도가 실행됨에 따라 미 재무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기준 미 재무 일반 회계 잔액은 500억 달러로 내려가 201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앞서 도이체뱅크는 미 재무부가 올해 말까지 단기 국채를 1조 3천억 달러 추가 발행할 것을 전망했으며, JP모건은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재무부가 1조 1천억 달러의 단기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양국의 몸집 불리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돈은 계속해서 더 많이 풀릴 것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을 앞두고 더 많은 채권이 발행될 것이기에 금리 상승에 대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이 부채 한도 개편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지만 부채 한도를 상상할 수 있었지만 통과될 경우 부채 한도를 먼저 상향한 이후에 의회의 상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해야지만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돈을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뿌리겠다는 의미죠. 돈을 아주 많이 풀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투자 사이클의 막바지까지 이어지면서 모든 것을 파멸적으로 파멸시켜버릴 버블을 투자자로서 염두에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좀 쉽게 말해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어요. 이에 따라서 미국은 국채를 더 많이 공급할 것이고, 이에 따른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 이상 사실 미국의 10년물 금리 혹은 미국채 20년물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꽤나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만약에 장기 금리가 더 상승하게 될 경우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가장 빠른 상승세 혹은 AI 버블과 동시에 좀 빠르게 상승했었던 그런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미국의 이제 행정부에서 먼저 국채를 상향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반대해야지만 취소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이미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함의하는 바는, 지금까지는 미국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통과되어야지만 정부가 부채 한도를 상향했던 것을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따라서 부채를 먼저 상향한 이후에, 그리고 미국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해야 된다. 미국 의회의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법안인데, 돈 풀겠다는 거죠. 마음껏 돈을 뿌리고 싶다. 마음껏 부채를 늘리고 싶다. 이런 식의 법안이 현재 상정되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로 통과가 되면서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금과는 다른 그런 국채가 대량으로 발행이 되면서 거리낌이 없죠. 의회가 반대를 못하는데, 의회가 먼저 통과시키지 않아도 마음대로 돈을 뿌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포퓰리즘성 정책, 특히나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포퓰리즘성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증시가 하락할 경우,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한 번 더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장기금리가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얼레벌레 좀 올라오면서, 알게모레가 올라오면서 이쪽에 대한 뭐랄까요, 좀 확신? 신뢰? 이런 것들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금리 커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굉장히 빠르게 크게 진행되어 있다는 점, 그에 반해서 미국 기업들, 특히나 대한민국 기업들도 그런 기업들이 많지만, 미국 기업들 쪽에서 펀더멘털이 악화되는 것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의 AI 장세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그런 상승세가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실적이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미래에 좋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아이러니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저 미래에 대한 상승, 미래에 대한 꿈만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이에 따라서도 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이제 6월 23일 글, 이제 6월 3일 금요일에 좀 분석해드린 글인데, 급진적인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고금리 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이며, 인플레이션 시대에선 고금리가 상식적입니다. 금리의 향방은 인플레이션을 지켜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고금리임에도 강력한 성장을 계속하는 산업 기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5.25%인데 GDP 성장률이 1%대에 그치는 미국보다 매년 5%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핵심 신흥국들에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수록 고금리 시대는 멈출 수 없을 것이고,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꿈보다는 지금 당장의 실적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중국, 브라질, 인도 등 핵심 신흥국들의 시간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들 및 관련 ETF들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참고 글이고, 제가 예전에 좀 분석해드렸던 글이죠. 몇 달 전에 분석해드렸던 글이고, 인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 특히나 적립식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적립식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INCO, 근데 이게 인도에 대한 컨슈머에 대한 ETF입니다. 대략 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이쯤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는 뭐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인도, 브라질 혹은 중국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는 현재는 좀 해지를 좀 강력하게 해놓은 상태이고 6월 20일 정확하게 이날 매수를 해서 약간 6% 정도 원화 기준으로 6%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이 만약에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엔비디아의 상승세 혹은 AI 혹은 꿈을 먹고 자라나는 그런 기업들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인플레이션 시대이고 금리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혹은 고금리 시대가 굉장히 길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지금의 시장이 약간은 좀 리스키한 부분으로 다가서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좀 해지 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AI가 대표적인 주도 업종으로 AI 업종, AI 섹터를 좀 말씀드려 왔었고, 이에 따라서 강력하게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팔란티어는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팔란티어는 매도하지 않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에 대한 그런 해지 전략을 철저하게 좀 세울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미국 증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